안녕하세요. 저희는 통상정책 토론대회에 참여하게 된 대동단결 팀입니다. 저는 팀장 강준호. 저는 유일한 팀원 김민수입니다. 저희 팀의 이름인 대동단결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 갈등을 넘어 각국의 공통된 이해가 추구되는 화합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졌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토론을 지향하는 저희 대동단결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난 공급망 불안정성, 러우 전쟁과 같은 국제적 안보 위기로 인해 국제 정세는 자원, 안보, 기술을 축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자유무역에 대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이 위기에 처한 이 시대에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과잉 생산은 이러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제재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첫째, 서방의 대중국 제재는 반시장적 보조금을 통한 불공정 무역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통상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현행 중국의 반시장적 보조금으로 비롯된 생산 과잉은 시장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왜곡하고 타국의 산업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는 첨단 환경 산업 부분의 붕괴를 방지할 것입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은 철강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과 2차 전지 등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생산 과잉이 이루어지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류에게 더욱 중요해지는 반면 중국은 시장 경제의 자생적 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중차대한 해결 과제라 할 수 있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라는 한 국가가 시장 점유율을 통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리스크로 다가올 것입니다. 셋째, 이번 제재는 공급망의 획일화로 초래될 자원의 무기화를 방지함으로써 국제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재를 통해 중국의 산업 독과점을 막음으로써 각국의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마련하여 국제무역의 신뢰를 보호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중국 공급 과잉에 대한 서방의 규제가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을 주장합니다. 이때 중국의 공급 과잉이라 함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초과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째,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서방의 관세 부과는 수입국 내의 생산 비용 상승에 따른 일자리 상실, 수출 감소 등을 초래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학술지 이코노 이펙트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이 철강 관세를 인상했을 시 미국 제조업 부문에 약 7만 5천 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터슨 경제연구소는 미국의 2018년 조치로 철강 소비자에게 약 56억 원의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였다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 경제적 비용은 최종적으로 모든 경제 주체에게 전가됩니다. 둘째, 대중무역 규제로 인한 중국 경제 침체의 심화는 제3국의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때 서방에 비해 자력 구제가 어렵고 중국 무역 및 투자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이 얻을 피해는 더욱 막대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아프리카 국가와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에 따른 환율 전쟁은 세계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발발하면 위안화는 중국 정부에 의해 평가 절하되며 미국 측 달러화는 평가 절상됩니다. 이때 경제 기반인 취약한 신흥국은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통화 가치 하락과 함께 외환 위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공급 과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서방의 제재는 생산 비용 상승과 소비자 가격 인상을 초래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역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신흥국의 성장 가능성 저하 또한 우려됩니다. 따라서 제재 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대팀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 입론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와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 자유무역의 위기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잘 분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입론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서방의 대중국 무역 제재 혹은 무역 조치가 공정한 통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러한 제재에 따른 효과, 그중에서도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드신 것 중에 말씀을 드리자면 철강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에서 관세를 통해 보호받고 있는 산업이었습니다. 심지어 2017년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에도 2014년 미국의 상무부 제재 등을 통해서 이미 중국 혹은 저렴한 가격에 철강을 수출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추가적인 제재를 한다고 해서 중국의 상황은 그리고 세계 무역의 상황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저희의 시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측의 입장은 어떤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두 번째 입론 내용과 관련돼서 여쭐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 입론 내용에서 첨단 친환경 산업에서 중국의 보조금 등이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훼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서방의 대중 규제 또한 이러한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저렴한 태양광 전지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이미 태양광 패널 설치 사업으로 이미 사업을 전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미국의 관세가 이것을 방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발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통상 환경을 지향해야 된다는 가치는 여기 계신 반대측 분들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반대측께서 말씀하신 발언 하나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제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나 그럼 바뀐 게 무엇인가?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나 통상 마찰은 여전히 가속화되고 있고 각국의 노동자들은 중국의 과잉 생산을 통해서 퇴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제재 수위를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공급 과잉이, 그러니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공급 과잉을 수요의 측면에서 이제 과잉 생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는 그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지 종국적인 말씀하시는 침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재와 동시에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추구하면서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태국에서 공장 1975곳에서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는 전년 동기보다 약 40%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장 폐쇄에 따른 실직도도 5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중국의 공급 과잉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 원인으로 하나의 지목되는 공급 과잉에 대해서 이것을 제재하지 않고 어떻게 현재 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국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반대측께서는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남아서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자명한 이상 이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반대측께서 입증하지 않는다면 그 당위성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 반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은 저희는 서방의 제재의 당위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서방의 제재가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느냐를 논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주장하고자 싶은 바는 서방이 제재를 가할 시 국제적 공급망이 오히려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욱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시로 저희가 반도체 수출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무역 제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공급 과잉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한 뒤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의 측면에서 기업들의 매출, 수익성, 부채 고용 등 여러 지표에서 악화되는 면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수출 통제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과 매출을 감소시키며 이는 R&D 투자 축소로 이어져 악순환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조사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2022년에 10월 반도체 수출 통제 발표 이후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의 주식 시장 가치는 2.5%에 해당하는 약 1,300억 달러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서방이 제재를 가했을 시 오히려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질문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제재의 수위를 높임으로써 중국의 과잉 생산을 제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지금까지 철강, 자동차, 반도체, 히토류 등 천연 자원 등에 대해서 충분한 혹은 대단히 많은 제재가 가해졌는데 얼마만큼을 제재로 수위를 높여야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공급망의 불안전성을 강화시킬 거다라는 반대 측의 주장에 저희는 일부 공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공급망의 불안전성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아까 말씀해 주신 히토류를 비롯해서 요소수 사태 등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요소수인 경우에서는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한 피해를 충분히 받은 국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자원의 무기화가 장기화가 될 경우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인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마저 도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제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정당성이 확보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 무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인류의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런 중국의 자원 무기화 가능성을 봉쇄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충분히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위성에 대한 논제랑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측은 이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당위성이 있다라는 연관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재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저희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본 토론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건전한 통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반대 측의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건전한 통상 정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단기적인 피해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시로 미국 대공황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미국의 대공황은 실제로 처음에는 국내 수요 부족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나중에는 스마트 홀리라는 실패하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잘못된 관세 정책은 저희는 장기적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제재가 더 실효성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중국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무역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을 저희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태국도 그렇고요. 태국, 멕시코, 베트남 같은 사례에서는 중국의 완제품 혹은 중간재가 이 국가들을 거치고 나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즉 현재 미국이 중국에 직접적으로 취하고 있는 무역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불필요한 무역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찬성 측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패하는 관세 정책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관세 정책이 실패로 귀결되었을 때 성립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희는 전국적으로 이런 제재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면서 전국적으로는 건전한 시장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회 수출의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제재의 실효성 차원의 논의 또한 해주셨습니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각국 공조를 높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가드레일 조항을 통해 이런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명확한 의도, 시장을 점유함으로써
그 국제적인 패권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저희는 한 가지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반대 측에서 말씀해 주시는 최선의 대안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에서 과잉 생산을 포기할 역량도 부족하거니와 그러할 의도도 없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중국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이분성이 뚜렷하게 나뉘는데, 중국의 지방정부는 계급구조와 중앙정계 진출이라는, 그리고 대마불사의 전례로 거대 기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거대 자본을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증가된 매출세액은 지방에 기속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속해서 그러한 반시장적 보조금을 늘리는 것 또한 현재 실태입니다. 이런 사태에서 봤다시피 중국은 현재 자정작용 능력이 대단히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장 실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제재를 가하는 것임을 저희 찬성 측은 지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 발언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주장하신 자원 무기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던가 탈중국화를 추진함으로써 전국의 독과점을 완화해야 한다. 저희도 충분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서방의 제재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제재의 실효성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반대 측에서 주장하고 싶은 바는 제재의 실효성이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노동력 불머라든지 원자재의 점유율 등을 굉장히 대체하기 어려운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탈중국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중국에 유지하면서 다른 국가의 공급시설을 추가하는 것이나, 또는 기업들이 대중규제를 단순히 우회하기 위해서 마지막 과정에서는 중국을 배제하고 있을 가능성 또한 저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즉, 저희가 결론을 짓자면 중국의 우회 수출이 이렇게 다분한 과정에 이렇게 중국의 우회 수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현 상황에서 서방의 제재가 과연 정말 부정적 효과보다 더 큰 실효적인 긍정적 효과를 낳는지, 이것에 대해 저희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GDP의 현재 16.9%를 구성하고 수출의 1위, 수입의 2위에 해당하는 굉장히 거대한 경제 강국입니다. 이런 중국을 세계 경제에서 배제를 하고, 또는 중국에 대해서 불건함을 좀 탈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저희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짧게 덧붙이자면 이번 토론의 주제가 대중국 제재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대중국 제재가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냐라는 점을 상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찬성 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글로벌 경제에 순이익이 있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제재가 당위성을 얻는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대 측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실효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완전한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정책이란 건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런 문제점, 부작용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것이 가드레일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소액면세 제도가 폐지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당 산업을 독과점했을 때 인류에 중차대한 그런 산업 자체를 독과점해서 전국적으로 무기화할 수 있는 가능성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선례로 요소수 혹은 희토류를 수출 금지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도모했던 사례가 있음을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방의 제재는 중국의 디커플링이 아니라 중국의 디리스킹이 그 목적입니다.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가들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요. 미국과 그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 자국의 경제 상호 의존도를 강조를 하며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닌 디리스킹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 소통을 확대를 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독일의 경우 서방의 대중 견제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은 119억 원 유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과도 교역을 이뤄가는 등 다양한 방식에 있어서 중국을 배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네, 시간은 얼마 안 남아서 짧게만 더 첨언을 드리면, 지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원 무기화 가능성에 대한 반대 측에 대한 명확하게 입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원 무기화에 대한 얘기를 저희도 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계속 자원 무기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서방의 규제 또한 자원 무기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뜻입니다. 중국은 현재 과잉 공급 특히 첨단 산업 부분에서의 과잉 공급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이미 서방의 규제에 대해 보복을 할 수 있는 명분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규제 자체가 올바르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미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은 인플레이션 방지법 등을 통해 현재 첨단 산업에 430빌리언 달러의 규모가 되는 금액을 친환경 산업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을 견제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발적으로 자국 산업에 투자를 하여서 자국 산업의 성장력을 키우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것이 훨씬 더 보복을 부르지 않는 대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 디리스킹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독일의 사례야말로 현재 대중 서방의 규제가 그만큼 통일되어 있지 않고 획일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서방의 규제가 훨씬 더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태국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저희가 태국 같은 그런 개발도상국에 관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진 점이 이 개발도상국은 대부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인도네시아의 경우에 최근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 투자액은 73달러에 입학하였습니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이 과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발언이라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서 논점도 환기시켜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해 주셨던 대안은 결국에 제재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보조금 같은 어떤 지원 정책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한 중국에 대한 제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보조금이라는 정책 또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근본적으로 줄여야지만 이런 점유율, 중국의 무기화 문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예컨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4,600억을 들여서 인조 흑연 음극재를 생산했으나 이마저도 중국의 보조금을 기반한 값싼 공급으로 인해서 업계에서 외면받는 중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저희는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중국이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 안보적인 위협을 고려해 봤을 때 시장 점유율과 결부되어서 미칠 수 있는 안보적인 위협은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에 대한 실존적인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 글로벌 철강 전망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철강 과잉 생산 능력이 2023년 말 24억 9천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철강 수요 침체 위기가 커지면서 연쇄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 우려가 됩니다. 더불어 과잉 생산 문제는 환경적 영향에까지 확대되는데요. 인류에게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담론이 눈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은 기후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경제적인 문제에도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과잉 용량 3분의 1만 줄여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에서 14% 이상 줄이고 있는데 이 점을 볼 때 과잉 생산은 지속 가능한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맺은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제재의 실효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 반대 측은 끊임없이 현재 제재의 실효성에 의심되는 구체적인 근거를 보여왔습니다. 반면에 찬성 측은 변화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제재와 완벽한 정책은 없으며 현재 조금씩 이 제재의 문제점을 해결 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현재 토론의 의제는 현재 서방의 중국 규제가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한 면으로 봤을 때 현재 철강 등의 부문에서 과잉 생산 억제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 그리고 이미
그리고 공급망 다원화에서 논의되는 여러 개발도상국이 중국에 과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찬성 측에서 언급해 주신 대로 EU 내에서조차 규제에 관해 합의가 안 되고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아직도 이 실효성은 매우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의의 쟁점은 바로 자원의 무기화 가능성이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이 자원의 무기화 가능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저희 반대 측은 자원의 무기화는 자원의 점유율을 중국의 공급 과잉을 통해 점유율을 높인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서방이 중국에 대해 매우 강한 규제를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제재야말로 중국의 보복 조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미국이 하고 있듯이 일부 보조금 정책을 활용해서 이러한 중국의 보복의 명분을 없애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지향하는 것은 같았습니다. 공정한 통상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저희는 반대 측의 우려와 달리 제재가 종국적으로 건전한 시장 환경 마련, 통상 마찰 감소, 중국의 자원 무기화 방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발전과 쇄신을 경제적, 안보적 관점에서 이룰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보호무역의 일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쉐보론 원칙의 폐기 등 미국의 쇄신과 메가 FTA 속 자유무역으로의 과정을 충분히 답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높은 시장 점유율 확대와 높아진 점유율을 바탕으로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명확한 의도 속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더불어 서방의 제재는 경제 간 무역 블록화 현상 속에서 오히려 보호무역 기조를 타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재는 국내 법률을 기반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장단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단기적인 결과에만 치우쳐 멀리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오늘 토론을 계기로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찬성 측이 일관적으로 언급드린 서방의 제재는 단순히 제재로 일축할 수 없는 무역 다각화를 통한 자유무역의 회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업 잠식과 세계에 미치는 연쇄적인 파급력을 고려할 때 지금이 바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